미국 증시의 2023년 초부터의 이 랠리는, 이 주가 상승은 거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보유하지 못한 채 매수 기회를 노리던 투자자들에게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조차 작년부터 현재까지 주식을 매도한 후에 가장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진입할 시기를 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자금이 수천조예요. 미국의 전문가들조차 예상하지 못한 올해 초부터의 이 상승분을 안타깝게 바라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미 너무 많이 올린 이 증시를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가, 하락할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추격 매수를 할 것인가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이 방향은 전 세계 국가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투자를 안 하고 국내만 투자를 한다 그래도 미국 주식시장의 방향을 꼭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크기가 60이면 일본은 그의 10분의 1, 6이에요. 우리나라는 미국의 60분의 1 규모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맞출 수 없는 주식시장의 방향이에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래서 돈이 생기는 대로, 월급을 받는 대로 일정 금액을 주가에 관계없이 꾸준히 주식 수량을 늘려나가는 방법, 가장 성공적인 주식 투자 방법이라고 몇 년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뉴욕 증시의 급락으로 인해서 미국 주식이 평균 마이너스 24%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어요. 지난 10년간 미국 내 금융자산 가운데서 주식이 유일하게 가치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S&P 500 기준으로 미국 주식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 CPI 조정분으로 봤을 때도 마이너스 24.4% 하락했어요. 그러나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에 걸쳐서 추적한 수익률로는 미국 주식이 유일하게 플러스 8%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20년 기간으로 늘려도 주식의 수익률이 6.8%로 가장 높았어요. 50년으로 늘렸을 때는 연평균 수익률 5.8%, 1925년 이후 97년간 평균 수익률은 6.6%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 다음 영국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어요. 인플레이션으로 조종한 주가는 지난해 11.5% 하락을 했지만 지난 10년간으로는 2.6% 성장을 해서 다른 자산군의 수익률을 앞질렀어요. 영국의 주식은 지난 123년 동안 연평균 4.8% 수익을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1925년 말에 주식에 투자된 100달러의 가치, 그러면 1925년, 거의 100년이죠. 100달러의 가치는 재투자가 없을 경우는 23,726달러지만 재투자가 됐을 경우 79만 1,966달러, 무려 8,000배로 늘어났습니다. 역사적으로 투자 방법 중에서 주식 투자의 수익률을 넘어서는 투자는 없습니다. 일부는 부동산 투자가 수익이 더 큰 거로 알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를 부동산 투자하듯이 하질 못해서 그런 거지, 부동산 투자하듯이 주식 투자를 하고 10년, 20년, 30년이 지난다 그러면 훨씬 높은 수익률이 나오는 것이 주식 투자입니다. 대신 주가의 이 변동, 오르내림, 그것이 심한 것이 그거 하나가 단점이에요. 올해 S&P 500 9.6% 상승했어요. 미국채 지수는 2% 상승했어요. 4월 말까지 연간 소비자 물가는 4.9%로 나타났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 22.5%,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SOXX ETF 기준으로 29% 상승했습니다. 빅테크주들, 애플을 비롯해서 구글, 엔비디아, 또 테슬라라든지 빅테크주들은 상승폭이 더욱 큽니다. 지금 미국의 상태 봅니다. JP모건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미국 의회 지도부가 연방정부 부채 한도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주식시장이 2011년보다 더 심각한 투매 사태에 빠질 수 있다고 공개한 메모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JP모건은 디폴트, 채무 불이행 직전까지 치달았던 12년 전
2011년 12년 전의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부채 한도를 둘러싼 치열한 갈등으로 국제 신용평가사 S&P 글로벌이 2011년 8월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8월 당시에 S&P 500 지수가 2주 동안에 보름 동안에 무려 17%나 폭락을 했어요. 그렇다면 S&P 500 지수가 만약에 17% 하락을 한다면 3,480까지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3,500 아래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AI, 인공지능 AI의 개발로 기업 효율성 향상이 기대가 된다면서 올해 S&P 500 지수 전망치를 기존 4,000에서 4,300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또 낙관론자인 와튼스쿨의 제레미 시겔 교수가 경기 침체나 국가 채무 불이행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시장에서 숏 포지션, 매도를 뜻하는 거죠. 숏 포지션을 취하는 사람은 없고 앞으로 몇 주 내에 시장을 커버할 호재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모건 스탠리, 특히 마이크 윌슨, S&P 500 지수가 장중에 박스권 상단인 4,200선을 잠깐 돌파한 것을 강세장의 신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시가 상승장이긴 하지만 상승 종목을 보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 주가는 부진한 가운데 일부 빅테크 기업들만 오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빅테크 기업 상승세가 전체 지수를 이끄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 주가는 한 2-3% 평균 2-3%밖에 오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강세장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 상승 랠리는 때 아닌 상승에 놀란 개인 투자자들의 이 패닉 바잉에 추가 상승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거짓 상승장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마이크 윌슨은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은 1분기에 1월부터 3월까지죠. S&P 500 지수가 3,000까지 떨어진다고 했었고 아니니 이제 다음 달 한 달 남았죠. 상반기에 그러니까 6월 말에 한 달 남았어. 상반기에 3,000까지 떨어진다고 또 말을 바꿨습니다. 근데 앞으로 한 달 남았는데 6월 말까지 3,000까지 하락을 할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또 긴축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연준의 당국자들의 발언, 계속 총재들 발언, 요즘의 투자 심리를 또 냉각시키고 있어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한 포럼에서 인플레이션의 하방 압력을 주려면 금리를 더 올려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올해 0.25%씩 2번 더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5.75%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6월 금리 동결을 지지해왔던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CNBC에 출연해서 6월에 금리를 올릴지 건너뛸지를 두고 접전인 상황이라고 말을 하고 6월에 금리 인상을 중단하더라도 이것은 긴축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블러드 총재와 카시카리 총재는 둘 다 연준 내에서도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대표적인 매파 성향 위원들입니다. 반면에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과도하게 긴축하지 않도록 6월 금리 결정 전까지 데이터를 확인해야 한다고 언급했고 또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여전히 6월 동결 쪽을 선호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6월 15일 금리 결정 바로 전에 6월 13일 날 밤 9시 30분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또 발표가 됩니다. 지지난달에는 6%에서 5%로 떨어졌었죠. 지난달에는 그것이 4.9%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6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75%, 0.25% 인상할 가능성은 25%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5대 25예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연준이 6월 다음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연말까지 거의 0.5% 인하할 가능성을 90% 가까이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